자, 별의 물리량. 자,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표면 온도. 결과적으로 할 건 두 가지입니다. 표면 온도와 밝기, 광도 이 두 가지를 할 거야. 첫 번째로 표면 온도를 할 건데 자, 그와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여러 가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흑체라는 게 있습니다. 흑체. 여러분들 자, 원래 빛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이 되죠? 빛. 하얀색 되지. 그래, 물감 섞으면 검은색 되는 거고. 그러면 하얀색으로 보인단 말은 반사를 잘하는 놈이야, 못하는 놈이야? 잘하는 놈이지. 그 빛을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을 줘가지고 그놈이 다 모든 빛을 반사하니까 모든 빛이 나한테 오니까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까만색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검게 보인단 말은 흡수를 잘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흑체라는 게 뭐냐면 이건 이상적인 물체로 자, 걔한테 에너지를 줬을 때 100% 흡수하고 그리고 다시 방출하는 것도 100%. 결과적으로 복사 에너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은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흑체란 말을 왜 쓰냐면 태양과 같은 별들은 흑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흑체란 말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 반사를 잘하면 무슨 색깔? 흰색, 밝게 보이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볼펜 같은 경우에 무슨 색깔로 보여? 주황색. 그 말은 모든 빛을 다 받았지만 대부분 빛은 흡수하고 주황색을 반사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 마치 일부 빛은 흡수, 일부 빛은 반사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바로 회색이지. 검은색과 흰색의 중간, 회색.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물체를 회색체란 말을 써. 자, 어쨌거나 별은 이상적으로 흡수와 방출이 같더라. 자, 그리고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 그래프를 많이 보게 될 건데, 자, 별이나 태양이나 우리 지구나 다양한 파장을 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각 파장별로 얼만큼의 세기가 나오고 있는지를 표현한 거야. 바로 이 그래프, 이런 그래프. 자, 이와 유사한 그림은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 복사평형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래프도 이렇게 이름이 나왔잖아? 지구 복사 에너지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떤 대기어에서 얼만큼 흡수됐다 아래 어둡게 표현됐잖아, 맞지? 됐나? 그래서 어떤 물체가 실제로 다양한 파장을 내게 되는데 각 파장별로 얼만큼이 나오고 있는지를 표현한 게 바로 이게 플랑크 곡선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표면 온도가 6000K일 때 5000K, 4000K, 3000K. 예전에 켈빈 온도 이거 이야기했습니까? 켈빈? 안 했습니까? 자, 어쨌건 우리 K로 표현하는데 좀 이따 한번 설명할게. 자, 그래서 표면 온도가 얼마냐 따라서 현재 보면 내고 있는 파장 영역을 쭉 표시한 거야. 자, 그런데 자, 봐봐. 만약에 6000K라면 각 파장을 쭉쭉쭉쭉쭉 다 나타낸 거죠. 그럼 여러분들 모든 파장을 다 표현한다면 각 파장이 모든 에너지를 합친다면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되겠지. 맞나? 각 파장별로 에너지 얼마 표현한 거잖아. 자, 여러분들 미분과 적분 배웠지? 적분 쭉 쌓아서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적분시키면 이게 바로 전체 에너지 모든 거 합친 거니까 바로 그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 총량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면적은 에너지 총량입니다. 자, 그래서 곡선 아래 면적. 자, 여러분들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거 내용 좀 적을게. 곡선 아래 면적은 총 방출 에너지다.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모든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시간을 누적시킨 게 아니야.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정해져 있는 면적에서 나오는 면적, 에너지야. 그래서 여기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단위 시간, 단위 면적이란 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1초 동안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1분 동안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해진 시간 단위를 말하는 거야. 시간 단위를 초를 쓴다면 1초 동안, 분을 쓴다면 1분 동안. 자, 면적도 1제곱센티미터가 될 수도 있고 1제곱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시간과 그리고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총 에너지란 게. 됐지? 자, 뒤에 하겠지만 이에 대한 법칙이 바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게 뭐냐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여러분들. 자,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는 누가 결정할까? 자, 여러분 봐. 지구하고 태양하고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 어디가 더 크죠? 태양이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표면 온도가 차이 나는 거지. 표면 온도에서 결정됩니다. 참고로 저 에너지의 크기는 온도의 4승. 만약 온도가 2배라면 에너지 몇 배? 4승. 16배 되는 거야. 그만큼 큰 거지. 자, 일단 먼저 비너의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할 건데 비너의 법칙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비너의 변이 법칙이라는데 이런 겁니다. 식을 쓰면 람다 맥스는 T분의 A. 자, 이거 람다라 했죠? 람다. 맥스라 붙었으니까 원래 람다는 파장의 기호거든. 그래서 파장인데 맥스다. 에너지의 세기가 가장 강한 파장. 아까 플랑크 곡선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파장. 이걸 바로 람다 맥스로 표현합니다. 최대 세기 파장. 자, 여기서 이거야. 6,000과 5,000, 4,000, 3,000이 있을 건데 표면 온도가. 자, 6,000일 때 가장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센 파장이라면 이 봉우리를 말하는 거지. 됐나? 됐습니까? 자, 만약 5,000이라면 5,000 봉우리. 만약 표면 온도가 4,000이라면 4,000의 봉우리. 3,000이라면 3,000 봉우리. 여기가 바로 각 온도에 따른 람다 맥스 위치가 되는 거지. 됐나? 자, 지금 봐봐. 표면 온도가 다르니까 람다 맥스 위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이거는 바로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돼. 그래서 식을 쓰면 요거 T분의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A는 상수인데 이 상수를 기억해서 계산하는 문제 또는 제시해서 계산하는 문제 이런 건 안 나와. 뭐 알고 있으면 더 좋은데. 자, T라는 것은 이거는 표면 온도. 물체의 표면 온도. 우리는 주로 별의 표면 온도로 이야기해서 하겠지만 물체의 표면 온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면 온도 A는 요거 B의 상수입니다. 값은 2898인데 자, 표면 온도 단위 우리가 원래 온도는 도시로 쓰잖아, 맞지? 도시로 쓰지 않고 여기서는 K를 씁니다. 절대 온도, 켈빈. 한번 볼까? 자, 여러분들 0K가 몇 도씨죠? 자, 0K는 마이너스 273도씨죠. 자, 요거 분자 운동 개념, 부피 개념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맞지? 뭐 보이르 법칙, 샤를 법칙 이런 거 하면서 좀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을 건데 자, 이런 개념이지. 원래 봐봐, 공기가 있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죠? 공기 부피가? 늘어나지. 왜 늘어나는 거지, 부피가? 팽창. 그러니까 팽창, 왜 팽창하냐고.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이런 거야. 이런 풍선이 있는데 안에서 100개 대기입자들이 막 움직일 거야. 근데 온도가 증가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지. 벽을 막 세게 때릴 거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는 거지. 맞나?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 운동 속도가 느려지겠지. 그럼 계속 느려지다가 얼마까지 될 수가 있겠어? 0. 그게 바로 이 온도야. 이상적인 온도지. 이거는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273K. 참고로 1도씨나 1K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0에서 273 커졌지? 그러면 몇 도씨 될까? 크기 똑같다니까? 제로가 되겠지. 마이너스 273에서 273 커졌으니까. 자, 지구의 평균 온도가 얼마죠? 15도입니다. 15도. 그러면 15도씨이기 때문에 이건 얼마일까? 288 되겠지. 15 커졌으니까 여기도 15 커져야 되겠지. 자, 태양은 온도가 얼마쯤 될까? 태양은 한 5800도씨, 우리 현재 기본적으로 한 6000K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5800. 자, 갈게. 자, 상수값은 얼마냐면 이거 2898입니다. 그리고 밑에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K. 여러분들 K는 어떻게 할까? K는 서로 밑에 분모가 뭐였죠?
표면 온도. 단위가 K지? 이 K. 위에 있는 이 K. 서로 날아가겠지? 그럼 뭐만 남아? 마이크로미터라는 파장만 남지. 됐지? 하나 물어볼까? 가시광선 파장 영역이? 가시광선. 기억하랬지? 얼마였죠? 0.4에서, 그렇지. 그렇지. 0.4에서 0.7. 기억해야 돼. 자, 어쨌거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경우에 T가 6000K야. T를 일반적으로 6000 잡습니다. 자, 그러면 파장이 얼마쯤 나올까? 대략적으로. 람다 맥스가 얼마일까? 자, 태양을 적용시키면 람다 맥스, 자, 뭐 값을 쓴다면 원래 6000분의 2898 들어가겠죠? K는 날아갈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값은 대략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약 0.5 마이크로미터 된다. 그 말이지. 그 말은 태양이 내고 있는 파장 중에 가장 강하게 나오는 파장이 뭐라고? 저 파장은 그 말이야. 근데 이 파장은 어디에 포함되죠? 어느 영역에? 가시광선 되겠죠. 그럼 가시광선 부분이 많다. 그 말이야. 됐나? 자, 지구 한번 볼까? 지구. 자, 지구의 표면 온도가 얼마죠? 15도씨 288K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람다 맥스는 288분의 2898이 되겠지. 약 몇 배야? 약 10배죠. 약 10배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K 날아가고 마이크로미터만 남는다? 10마이크로미터만 남겠지. 대략적으로. 자, 이 10마이크로미터는 어느 영역이죠? 적외선이지? 왜냐면 0.4에서 0.7까지가 가시광선인데 그 범위를 한참 벗어났잖아. 됐나? 그래서 지구란 놈은 최대로 많이 나오는 게 적외선이야. 그럼 그 주변에 다 적외선들 많이 나온다. 그 말이지? 대부분 다 적외선만 나오잖아. 됩니까? 자, 지금 여기서 계산은 했지만 뭐 알고 적용시키면 문제 푸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람다 맥스와 온도가 무슨 관계야? 반비례죠. 반비례지. 에너지,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강할까 약할까? 강하겠지. 맞지? 에너지가 강하단 말은 파장이 긴 거야, 짧은 거야? 짧은 거지. 그걸 말하는 거야. 됐나? 자,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반비례 관계인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 문제 잘 나옵니다. 람다 맥스와 T가 서로 반비례 관계다. 자, 그거 하나 물어볼게. 람다 맥스와 T가, 일단 람다 맥스가 4대 1이면 온도는 1대 4. 그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지금 잘했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양과 아까 지구를 보면 태양이란 놈이 지구보다 약 20배 온도가 높잖아. 맞지? 그러니까 파장은 오히려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됐나? 람다 맥스는. 자, 그래서 흑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방출하는 가장 강한 파장은 짧아진다. 이건 그냥 문장으로 표현한 거야. 같은 말이야. 자, 네 번째로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자, 이건 아까 이야기 좀 했던 겁니다. 자,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 어떤 놈의 흑체든 상관없이 그놈의 단위 면적,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1제곱센치 또는 1제곱미터에 1초 또는 1분 정해져 있는 단위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 양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에너지 양 E는 시그마 T의 4승 1입니다. 이게 식이야. 자, 참고로 시그마는 뭐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쭉 나오는데 이 몰라도 돼. 이걸 묻는 문제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없어. 이걸 시그마라 읽고, 자, 이것도 역시 상수인데 이 값이 원래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입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 안 나와. 계산하는 거 안 나와. 상수다, 얼마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자, 상수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봐. 상수 의미 없고 에너지 크기와 표면 온도는 4승에 비례한다 그 말이죠. 아까 말했던 표면 온도가 만약 2배가 된다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에서는 16배 에너지가 나온다 그 말이지. 됐나? 그럼 합니다. 자, 아까 T는 아까 표면 온도라고 했습니다. 표면 온도의 4승. 자,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표면 온도 T는 그 4승이 비례한다는 것, 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것만 아시면 돼. 결과적으로. 자, 태양의 활동성 얘기할 때 태양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 방출이 많으면서 뭐가 많아졌지? 흑점이 많아진다 그랬어. 흑점이 뭐냐면 태양 표면에 있는 까만 점들이거든.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야. 한 1000에서 2000K 정도 낮거든. 자, 아까 태양 표면은 얼마쯤 된다 그랬죠? 6000 그랬습니다. 근데 이 흑점들은 주변보다 한 1000, 2000 낮아. 예를 들어 4000이라고 할게. 자, 온도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2죠. 맞나? 6000이나 4000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큰 차이 안 나 보이잖아. 근데 특히 왜 이 부분이 왜 어둡게 보이지? 그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색깔 차이가 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봐봐. 3대 2라면 결과적으로 에너지 크기는 몇 승 한다고? 4승을 한다고. 자, 3의 4승이 얼마죠? 81. 2의 4승은 16. 한 몇 대 몇 되는 거야? 거의 한 5대 1 정도가 되겠지. 맞나? 온도는 별로 차이 안 나면서 보이는데 에너지 크기는 5대 1이에요. 그러니까 밝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지. 그게 밝다는 거지. 밝고 흑점은 어둡고. 됐나? 건데 봅시다. 자, 빛의 분산. 자, 분광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언급하기 위해서 빛의 분산 한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자, 빛의 분산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지개가 만들어진 원리 그리고 또는 프리즘. 프리즘 이용해서 빛을 통과시켰을 때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게 빛이 나눠지는 것. 요거 여러분들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자, 원래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깔? 하얀색, 백색. 자, 그런데 요거 흰색, 백색을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공기에서 유리,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질, 빛이 통과하는 물질이 달라지게 되면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경계에서 꺾임이 나타나게 되거든. 굴절이 나타난다 그 말인데 근데 빛의 파장, 참고로 파장에 따라 이 굴절률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빛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 참고로 빨간색과 보라색 중에 누가 더 많이 꺾입니까? 보라색이. 파장 짧은 애들이 잘 꺾여. 더 많이 꺾여. 됐나? 됐습니까? 어쨌거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레 분산이 나눠지는 것. 이걸 분산이라 하지. 나눌 분자, 흩어질 산자. 됐지? 자, 넘어갈게. 자, 그러면 자, 이 빛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자, 참고로 빨주노초 파란보 어쨌거나 빛이 쭉 자, 현재 나눠지게 됐잖아, 맞지? 자, 이렇게 모든 파장, 모든 색깔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연속 스펙트럼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간에 누락이 없다는 거지. 이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실제로 쓰이는 것. 자, 이게 연속 스펙트럼. 중간에 누락된 게 없이 모든 색깔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선 스펙트럼. 자, 이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지?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까? 뭐 있죠? 흡수와 방출. 그렇지. 자, 불연속적인, 자, 스펙트럼 상에 불연속적인 선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바로 선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선 스펙트럼은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떤 특정 빛이, 특정 영역이, 특정 파장이 어둡게 나온다. 그 말은 그 파장이 없다. 그 말이잖아. 맞지? 중간에 오는 과정에서 흡수가 된 거야. 그걸 바로 흡수선이라고 그러지. 자,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흡수선과 방출선이 나타나는 거지. 자,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있다. 그 말은 특정 파장이 우리한테 오면 이 도달하는 과정, 그 과정상에서 흡수를 당해서 그 파장이 없는 것 또는 약화된 것 이걸 말합니다. 특정 파장이 흡수된 거고.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연속적으로 쭉 있을 건데 특정 파장이 빛이 흡수를 당해서 까맣게 그 빛이 안 나타난다 그 말이지. 이것들을 바로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그러지. 자, 근데 방출선은 자, 방출선은 특정 파장만 방출하는 거야.
자, 원래 아무 빛도 없는데 현재 어떤 특정 파장의 빛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것이. 그러면 현재 빛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빛들이 없기 때문에 까만색 표현한 거고, 특정 파장 그 빛만 그 파장에 해당되는 색깔로 지금 밝게 표현된 거지. 알겠지? 이게 방출선, 방출 스펙트럼. 자, 이거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 관측자가 여기 있는데 빛이 올 거야. 빨주노초 파란보 다 가지고 있는 백색광이 올 거야. 근데 나한테 도달하기 전에 현재 어떤 대기 입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입자가 빛을 흡수할 거야. 그러면 오는 과정에서 특정 빛이 흡수를 당하면 내가 봤을 때 특정 파장들이 비어 보이겠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 대기 입자들이 빛을 흡수하면 에너지가 높아지겠지? 에너지가 많아지면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 상태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내놓게 되는 거지. 내놓을 때는 지 맘대로 내놔. 그럼 예를 들어서 진국이 방대로 내놨다. 그러면 진국이는 이 파장만 볼 수 있겠지. 맞나? 맞습니까? 이게 바로 방출선이 되는 거지. 되겠나? 특정 빛만 볼 수 있는 것. 자, 그러면 자, 이걸 모식대로 표현한 겁니다. 광원에서 쭉 가는 동안 현재 보면 그대로 다 전달된다면 하나도 빈 거 없이 다 나오겠지? 연속 스펙트럼. 근데 오는 과정에서 기체에 의해서 특정 빛이 흡수가 된다면 그 특정 파장만 비어 보이겠지. 그리고 이 기체라는 놈이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내놓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특정 빛만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지. 됐죠? 자, 가겠습니다. 지 맘대로 내놓을 건데 오는 거고. 자, 분광형이 있어. 분광형과 같은 말이 스펙트럼형입니다. 스펙트럼형. 스펙트럼상에서 특히 흡수 스펙트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겁니다.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흡수 스펙트럼상에서 그 흡수선의 위치나 세기가 다 다르게 나타나. 다시 말하면 이 흡수 스펙트럼의 특징이 바로 표면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이야. 자,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별에 봐봐. 별이 있다면 그럼 별에도 대기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태양도 대기가 있어. 태양의 대기층을 과거에 좀 배웠을 건데. 그렇지. 코로나. 밑에가 체층. 참고로 코로나 형태 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림? 코로나. 태양이 있으면 현재 보면 대기층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 이게 진주 색깔의 진주 빛깔의 코로나. 밑에 표면상에 아주 얇은 체층이라는 게 있고. 자, 지금 우리 코로나라는 지금 바이러스가 있잖아? 그 형태 모양이 어떻게 생겼지? 삐죽삐죽 왕관처럼 생겼지. 왕관. 얘도 왕관과 유사한 형태지. 코로나라 부르는 거고. 자, 어쨌거나. 자, 별 표면에서 빛이 나올 거야. 그러면 별의 대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별의 대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부 빛이 흡수를 당하겠지. 그래서 흡수선이 생기는 거야. 됐나? 자, 그런데 별의 표면온도, 실제로 별은 질량 큰 애들, 작은 애들, 현재 표면온도 높은 애들, 낮은 애들도 다 있을 수 있어. 다양하게 있는데 가지고 있는 대기 성분은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별의 표면 온도에 의해서 흡수되는 파장대가 다 달라져. 그러면 이 흡수선의 위치나 그 세기를 가지고 이놈의 표면 온도가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수업 중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형 참석.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 자,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스펙트럼상에서 가로로 쭉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파장이 되겠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다 파장이 다르잖아. 맞지? 자,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흡수선의 두께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하기. 얼마나 진하고 두꺼운지 그걸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보면 여러분들 아까 흡수선들 보게 되면 다 동일한 두께가 아니라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었지? 바로 흡수되는 정도를 말하는 거지. 자, 가볼게.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원래 분광형은 7가지가 있습니다. 자, 알파벳으로 O, B, A, F, G, K, M. 이거 외워야 돼. 순서. 자, 이거 외울 때 이랍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O, be a fine girl, kiss me. 이거는 뭐 미국 애들도 그렇게 좀 외우는 경우도 많고, 원래 천문학에 아주 기본이 되는 중요한 책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제시가 돼 있어. 미국에서도 원서에도 그렇게 많이 제시가 돼 있고.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리 아니라 가위로 고치는 거지. 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잠깐만. 원래대로라면 봐봐. 아니 OB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A, B, C, D로 했으면 더 쉽잖아, 맞지?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원소 물질이 뭘까? 원소가? 수소입니다. 수소야. 참고로 전체 우주 공간에서 약 75% 정도 차지해. 나머지 헬륨. 아주 잡다하게 다 나머지 애들이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러면 별을 구성할 때도 뭐가 많을까? 수소가. 그래서 실제 별이 있다면 별의 대기 성분 역시 수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에 의한 흡수선이 기본적으로 잘 발견되지. 그래서 수소 흡수선이 강한 걸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발견 잘 될 거니까 A라 붙인 거야. 그래서 A, B, C, D는 발견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발견되는 대로 A, B, C, D 쭉 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분광형이 온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거 알게 되었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온도에 따라 다시 나누게 된 거야. 됐나?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분광형들 원래 OBA, FG, KM이 있는데 이거 7개밖에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온도란 것은 아주 다양하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분광형은 각 분광형을 자, 여기 B가 있다면 B0부터 B9까지 다시 10개로 세분화시킵니다. 그러면 현재 좀 더 정확하게 표면 온도를 표현할 수 있겠지? 됐나? 자, 여기 보면 헬륨이나 수소나 쭉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각 분광형에서 이런 놈들에 의해서 흡수되는 정도를 표현한 거야. 그래프화 시킨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수소에 의한 흡수선은 어떤 분광형에서 잘 나타납니까? A. 이건 실제로 꼭 기억하셔야 돼. A. 아까 제일 먼저 발견됐다 그랬지? 수소가 많으니까. 됐나? 참고로 태양은 분광형이 뭘까? 모르지? 태양은 G2입니다. G야. G. 나중에 하겠지만 현재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뭐 칼슘 이런 것들이 많아. 됐지? 근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 자, 원래 세분화될 수 있다. 0에서 9까지, 0에서 9까지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 자, 여러분 그 교재상에 이 내용 있잖아, 맞지? 그림 있잖아? 좀 먼저 적을게. 자, 분광 A일 때 A가 지금 수소 강하다 그 말이고. 자, 그리고 칼슘. 자, 이거 보면 칼슘 1이 있고 칼슘 2가 있죠. 맞나? 1과 2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얘는 칼슘이라고만 적혀 있고 얘는 이온화된 칼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온화되게 되면 거기에 2.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칼슘 이온은 뭐죠? CA2 플러스야. 근데 CA 플러스를 먼저 2라 해주는 거고 CA2 플러스면 하나 더 잃어버렸잖아, 맞지? 그때 3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기 방법이라는 것. 이건 중성, 아직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2는 이온화된 것. 그런데 이때 한 개만 잃어진 것. 자, CA3가 바로 2개 다 잃어버린 것. 이걸 말합니다. 자, 그림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 근데 이 그림에서 나중에 또 기억하실 게 뭐냐면 자, 봐. 왼쪽이 고온입니까? 오른쪽이 고온입니까? 어디가 고온이야? 아까 OBA 했으니까 O가 이쪽이 고온이잖아. 왼쪽이 고온이잖아. 맞지? 자, 가장 고온인 별은 누가 강하냐면 헬륨선이 강합니다. 그리고 A형은 어떤 선이? 수소선이. 그리고 저온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낮으면 자, CA나 FE 같은 칼슘이나 철 같은 또 금속. 그리고 TiO. 산화타이탄이um 얘 같은 경우는 이건 분자잖아. 맞지? 그래서 금속과 분자에 의한 흡수선은 저온인 별에서 잘 나타납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도 문제 풀면서 계속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 자, 같은 그림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나와 있지? 뭐 규소와 한정 쭉 마그네슘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게. 자, 한번 쭉 써볼게. 분광형 아까 OBA, FG, KM이 있다. 자, 표면 온도. 자, 얘는 아까 표면 온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어. 자, 아까 OBA, FG, KM 중에 어디가 고온? O형. 대략적으로 약 5만 K. 또는 3만 이상, 2만 5천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B는 3만, A는 만. 그리고 F 쭉 나오는데 아까 태양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 그랬죠? G2, G라 그랬습니다. 약 6천. 됐지?
자, A형은, 야, A가 스탠다드야. A형이 스탠다드야. 기억하셔야 돼. A는 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과 A형만 기억하시면 돼. 태양과 A형만.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표면 색깔. 색깔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 참고로 O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고온인별은 무슨 색깔일까?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청색. 푸른색. 자, 저온인별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런데 A형은 뭐냐면 A형 기억하셔야 돼. A형은 흰색입니다. 백색. 자, G. 태양이죠? 태양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야. 그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하지? 원래 지구가 공전하잖아, 맞지? 근데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이 봤을 때 원래 태양이 움직여서 보이겠지? 그 태양이 가는 길을 뭐라 했다? 황도랍니다. 달을 보면 무슨 색깔로 보여? 흰색이죠. 그래, 달이 가는 길을 뭐라 하지? 백도랍니다. 쓰이는 용어 그래. 자, 그러면 아까 가장 좋은 적색이라고 그랬어. 자, 이 사이사이는 더하면 됩니다. 청색과 백색, 청백. 자, 백색과 황색, 황백. 자,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주황이 있는 거지?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색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색지수. 뭐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색지수. 자, 색지수는 원래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 이 말이야. 뒤에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색지수 값은 A형은 제로. 근데 이보다 온도가 높은 고온인 별은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보다 흰색인 만 K, 자, A형보다 온도가 만약 낮다면 이때는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참고로 끝과 끝을 말하면 O형은 마이너스 0.17 정도, 그리고 M형은 0.33 정도 나와. 근데 이 숫자 몰라도 돼. 어쨌든 플러스와 마이너스인지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마이너스라면 만 K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거고. 됐지? 자, A형 값은 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별의 밝기. 색지수는 좀 이따 할게. 자, 여러분, 과거에 별의 밝기를 표현한 거, 별의 등급. 들어봤습니까? 뭐 있었죠? 등급의 종류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기억납니까? 좋아. 자, 별의 등급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가장 밝은 별을 몇 등급으로? 1등급으로. 가장 어두운 별을 보이긴 보이는데 가장 어두운 걸 몇 등급으로? 6등급으로 했어. 그러면 등급의 크기, 등급의 숫자만 못나면 숫자가 작을수록 밝아집니까? 어두워집니까? 6과 1 중에 누가 더 숫자가 크지? 6이 더 크죠? 숫자 큰 게 어둡다고. 알겠지? 그래서 값이 작을수록 밝기는 더 밝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등급이 누가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거는 크기를,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등급 숫자가 등급이 크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어두운 거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A와 B 별의 등급이 나와 있을 때 A와 A보다 B가 등급이 더 크다. A가 B보다 등급이 더 크다는 말은 더 어둡다 그 말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1등급, 2등급, 3, 6까지 갈 겁니다. 자, 갈 건데 참고로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한 거고 우리가 관측 장비를 이용한다면 실제 더 어두운 별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별뿐만 아니라 다른 놈들, 달이나 태양이나 이런 애들의 밝기까지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리고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북반구에 있었는데 남반구에 더 밝은 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숫자는 1뿐만 아니라 1보다 더 작은 숫자들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6. 아까 관측장비 이용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더 어두운 별을 볼 수가 있겠죠? 숫자는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한 등급이 얼마쯤 차이 난다 들었죠? 한 등급 밝기 차이가? 약 2.512. 자, 근데 한번 볼게. 일단 한 등급 차이를 약 A배라 해볼게. 그러면 한 등급 쭉 갈수록 A배 되는 거지?
자, 그러면 6등급과 1등급은 A를 몇 번 곱한 겁니까? 5번 곱한 거예요. 그럼 A 5승배가 되겠죠? 근데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등급과 6등급, 꼭 1등급, 6등급이 아니라 5등급 차이 나면 약 100배 차이 납니다. 밝기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100배. 그러면 이 숫자를 계산해 보면 자, A가 바로 등급 차가 될 거잖아. 맞지? 자, 5등급 차라면 밝기 몇 배? 100배. 자, 그러면 한 등급 차이는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0의 5분의 1승 되겠지. 맞나? 자, 100배가 5등급 차가 A의 5승이니까 A의 5승이 100이니까 A란 것은 100의 5분의 1승이다.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2.512 쭉 나옵니다. 뒤에 더 나와. 쭉 다. 무한히 한 점 딱 떨어지지 않고 무한히 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자, 2.512이기 때문에 약 2.5배야. 정확한 숫자가 아니야. 그러면 실제로 고등학교 문제, 수능 문제에서는 이렇게 1등급 차이, 2등급 차이 안 묻습니다. 정확히 계산이 떨어져야 돼. 바로 이 100배만 물어봐. 그 말은 뭐냐면 5등급 차만 나오는 게 묻는다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2등급인 별은 12등급인 별보다 몇 배로 밝은지. 문제에서는 5등급이나 또는 흔적면 10등급이나 15등급 차이 나게 제시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지금 2등급과 12등급, 10등급 차죠? 그러면 10등급 차이 나면 5등급 차이 나고 또 5등급 차이 난다. 이렇게 봐야 돼. 됐지? 그 말은 100배 또 100배. 그래서 바로 10,000배가 된다. 그 말이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등급인 별이 모여있는 별의 집단이 있어. 근데 5등급인 별이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 그럼 막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 전구 있잖아. 맞지? 전구가 있는 똑같은 밝기 전구가 있는데 이걸 100개로 같이 뭉쳐 놓을 거야. 그럼 밝기는 몇 배가 되죠? 100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5등급인 별이 100개 있다. 얼마 되죠? 몇 등급이지? 5등급인 별이 100개 있으면 얼마야? 얼마입니까? 0등급이 되지. 5등급인 별이 100개 있다. 그럼 100배 밝아지겠지? 100배 밝아지면 5등급, 5등급이 변하겠죠? 그럼 밝아지려면 숫자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5가 작아질 거니까 0이 된다. 그 말이지. 됐지? 자, 넘어갈게. 자, 등급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예전에 여러분들 겉보기 등급은 실시 등급이란 말을 쓰기도 했었어. 말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그 밝기를 바탕으로 한 게 바로 겉보기 등급이야. 그냥 이거는 지구에서 그냥 관측자 본 거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얼만큼의 밝기로 보이는지 그 밝기 양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는 게 바로 겉보기 등급이야. 자, 그래서 겉보기 등급을 묻는 문제라면 예를 들어 A, B, C 세 개 별이 있다. 가장 밝아 보이는 별이 뭔지, 가장 어두워 보이는 별이 뭔지, 이 보이는 이런 말이 되는 거지. 가장 밝게 관측되는, 가장 어둡게 관측되는 이런 용어들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밝아 보여. 그 별이 밝아. 근데 저 별이 진짜 밝아서 밝은 건지 아니면 별로 밝은 별은 아니지만 가까이에 있어서 밝은 건지 구분 안 되죠. 그러면 모든 별을 진짜 밝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다 같은 거리에 돌아야 되는 거지. 그 같은 거리가 얼마였죠? 10파섹이지. 10파섹. 참고로 모든 별을 자 10파섹에 옮겨 놓았다고 가정했을 때 등급을 바로 절대 등급이랍니다. 그러니까 별들의 거리를 다 동일하게 맞는 거지. 이걸 10파섹이라고 그래. 참고로 1파섹은 몇 광년이죠? 참고로 3.26 광년입니다. 광년, 빛이 3.26년 가는 거리. 제법 멀지? AU는 뭐야? 지구랑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를 1AU라 그래. 에스트로 유닛 해서. 근데 실제로는 타원 궤도니까 그 평균값을 말하겠지?
자, 그러면 절대 등급은 진짜 밝기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이 뭔지, 실제로 가장 어두운 별이 뭔지, 이렇게 실제로란 말이 나오면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참고로 이들, 원래 등급은 뭐, 여러분들 그레이드도 있지만, 매그니튜드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이걸 스몰 m으로 씁니다. 겉보기 등급은 스몰 m, 절대 등급은 라지 m. 근데 이걸 뭐 G2에서 주로 쓰게 되는 거고, 우리는 G1이니까 이거 쓰진 않을 건데, 거리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 지수. 별의 거리를 알려주는 것. 자, 참고로 거리 지수는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별의, 그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 이걸 바로 거리 지수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거리 지수는 별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뺐다. 겉절이 값은 별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알겠지? 겉절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요거 식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되는데 한번 제시해 볼게. 원래 이 식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5로그 R-5 계산하면 원래 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포우슨 방정식이라 하는데 몰라도 돼. G2에 나오는 건데 R이 뭐냐면 그 별의 거리야. 근데 여러분들 로그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 안에 있는 로그 안에 있는 값이 크면 전체 값 커지는 거지? 맞나? 5는 계속 빼주는 거고 똑같이 빼주는 거고 어쨌거나 로그 안에 있는 숫자 커지면 거리가 멀면 전체 값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 지수 값과 거리 값은 비례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거리 지수 값 크면 거리가 멀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자, 별 A, B, C가 있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각각 이렇게 다 표현해 볼게. 그러면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이 뭔지. 일단 해보고 갈까? 수고할게. 자, 가장 밝게 보이는. 자, 보이는 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무슨 등급을? 겉보기 등급을. 그리고 가장 밝다 했으니까 등급 숫자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그래서 겉보기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것. 그래서 B가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A. 실제로란 말이 나왔으니까 절대 등급 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역시 가장 밝다 그랬으니까 숫자가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숫자가 가장 작은 A. 자, 그리고 거리가 가장 먼 별은? 준혁아, 거리가 가장 먼 별은? 자, 거리는 겉절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겉절 빼게 되면 3에서 마이너스 2 빼면 5, 마이너스 2, 0 되겠죠? 됐지? 자, 하나 더. 만약에 이 거리 지수가 0이 나왔다면 거리는 얼마인 거지? 요하나? 얼마지? 거리가 0이라면? 0이라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같단 말이잖아. 원래 절대 등급 위치가 얼마였지? 10파세. 근데 겉보기 등급도 같은 값이야. 그 말은 같은 거리에 있다. 그 말이지. 실제 거리가 10파세이다. 그 말이죠. 됐나? 자, 어쨌거나 가장 먼 별은 역시 A가 된다.